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건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장에서 강의했을 때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뭔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있어서 더 긴장이 되네요.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원래는 저는 경영학과로 입학을 해서 하다가 좀 안 맞아서 컴퓨터 과학으로 바꾸고 뭐 어쩌다 보니 인공지능 쪽도 재밌어 보여서 공부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또 파이토치를 접하게 돼서 작년부터 파이토치를 썼었거든요. 그 전에는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모델을 짜다가 하도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이 파이토치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 튜토리얼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강의 연락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순서는 우선 보내드린 것처럼 파이토치랑 딥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간단히 하고, 그 리그레션이랑 뉴럴 네트워크 부분 하고,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이슈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하고, 그거를 또 발전시킨 오토엔코더나 뭐 겐 같은 모델,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은 간략하게 딥러닝이랑 파이토치에 대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할 건데요. 혹시 그 텐서플로우로 모델 짜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네, 다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딥러닝이 어떤 것이고, 뭐 파이토치는 어떤 프레임워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설치하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뭐 AI라고 하는 단어들이 처음에는 되게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네, 일단 AI 안에 머신러닝이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찾아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많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뭐 인공지능이라 하면 사람들의 인지적 뭐 어떤 행동이나 그런 사고 같은 거를 모방하는 걸 뜻하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식과 인지라는 게 사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냥 보고 그냥 뭐가 있구나가 아니고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머신러닝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보면은, 네,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서필드인데, 그 저희가 보통 뭐 코딩할 때 명시적 프로그래밍이 있고 그냥 명시적이지 않은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 저희가 뭐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explicitly 프로그램 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판별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원래 예전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저희가 짰어요. 그래서 뭐 귀를 알아볼 수 있고, 뭐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얘네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조합되면 이게 고양이다 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었는데, 사실 고양이는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애처럼 귀가 저렇게 접힌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요가하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양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커버하기에는, 네, 이거를 모든 걸 코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머신러닝의 개념인데, 이 모든 사진을 다 그냥 때려 넣고 이 라벨을, 네, 고양이라고 주고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프로그래밍과 그 머신러닝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생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이런 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패턴을 학습하는 거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만 존재하는 경우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트럭처를 파악해서 그거를 어디에 또 적용하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이고, 또 강화학습 부분도 있는데, 강화학습은 스스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뭐 리워드나 스테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하고 거기서 또 러닝 패턴을 해서 리워드를 뭐 최대화하거나 어떤 목표 함수를 달성하는 게, 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은
네, 인공신경망의 그냥 서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뭐 SV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대신 뉴럴 네트워크에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네, 여기서 네, 하나 이상의 은닉총을 가지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적 관점에서 학습을 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이 뜬 건 한 12년도쯤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뜨게 된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뭐 GPU를 사용해서 연산하는 저희 컴퓨팅 파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학습하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따지자면은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알고리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때려 박는 게 더 성능이 좋더라 해서 일단 성능적 면에서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까만 그림은 앤드류 응 교수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딥러닝은 퍼포먼스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딥러닝을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되게 많은데 그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마스칼 CNN이라고 작년에 나왔던 모델인데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그 바운딩 박스만 찾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객체 아웃라인을 찾아주는 세그멘테이션까지 동시에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여기 사진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를 묘사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그냥 그런 네, 텍스트 제너레이션인데요. 보면은 꽤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더러운 길에서 네, 뭐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읽어보시면은 꽤 그럴싸한 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그 마리오 게임을 강화학습으로 한 되게 유명한 예시인데 이 현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액션 개수가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A, B, X, Y, 업, 다운 이 키 중에 어떤 거를 눌러야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예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또 이렇게 이미지가 확실히 잘 보여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저렇게 말 사진과 얼룩말 사진을 이렇게 줬을 때 저 얼룩말 사진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보통 말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냥 말이 들어왔을 때 얼룩말로 바꿔주는 게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이 정확하게 배경이 일치하고 저 위치에 저 포즈로 있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슈퍼바이즈드로 그냥 얼룩말 사진 엄청 많이 보여주고 말 사진을 엄청 많이 보여줬더니 이렇게도 학습이 가능하더라. 배경은 아예 무시하고 저 부분만 얼룩말로 바꿔줄 수 있다는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딥포토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스타일을 뽑아서 이 이미지를 이 스타일대로 만들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되게 잘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엔비디아에서 또 그 이 딥포토 스타일 트랜스퍼를 패스트하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보면 되게 네, 원래 사진처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이토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그 원래 페이스북 AI 리서치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수장으로는 네, CNN 아키텍처 만든 얀리쿤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수미시 친탈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친구들이랑 함께 파이토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막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관리는 카페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오픈소스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파이토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뭐 Python First GPU Acceleration 그리고 뭐 사용할 수 있는 OS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파이토치를 딱 써보셨을 때 되게 파이썬 그냥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네라고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존의 파이썬 쓰는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은 문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GPU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 리눅스랑 OS X인데 그 윈도우 버전도 누군가가 이게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넘파이로 연산을 하는 것과 파이토치로 연산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x, y, z라는 변수가 있고 그냥 x 곱하기 y 플러스 z라는 식을 그냥 뭐 백프로포게이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x, y, z 구하고 뭐 구하는 부분이랑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에서 없는 거는 그 자동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없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식을 저희가 일일이 미분해서 수식적으로 코딩을 해줘야지 백워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려면 이걸 다 연산을 해야 되는데 파이토치에서는 그거를 다 자동으로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C.백워드를 백워드를 하면은 그냥 여기 그래프 내 모든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일단 넘파이랑 파이토치의 엄청 큰 차이이고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뭐 비슷하다고 써놨는데 사실 왼쪽에 넘파이는 CPU에서 돌린 거고 오른쪽은 GPU에 돌린 거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GPU를 써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GPU를 쓸 때 훨씬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고요. 네, 그거는 그냥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워드도 자동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모델에만 집중하고 그냥 학습하는 거는 그냥 백워드 해주고 업데이트 하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비교를 많이 부탁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산 그래프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세션 안에서 그 값들을 이렇게 피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파이토치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생성하고 그래프 만들면은 그 자체로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션 런에서 이 값들을 그레디언트 값들을 구하라고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연산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워드 한번 해주면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값들이.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define and run이랑 define by run 차이가 네, 뭐 그래프를 따로 해놓고 값을 넣어주는 방식과 그리고 그래프를 만듦과 동시에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걸리는 속도도 이건 제 걸로 돌려봤을 텐데 텐서플로우가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뭐 환경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 이슈에 가보시면은 파이토치보다 왜 텐서플로우가 느리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막 GPU 16개, 8개짜리 회사에서 이렇게 써봤을 때도 텐서플로우가 되게 느리고 뭐 파이토치로는 2장 들어가는 모델에 텐서플로우 1장밖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글이 만든 건데 좀 수상하다 이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카카오 브레인 분들도 다 이제 파이토치로 많이 넘어가셨고 그리고 네이버 쪽 분들도 그러니까 파이토치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제가 속해 있는 팀 자체도 텐서플로우 쓰다가 작년부터 아예 파이토치로 다 갈아타서 그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텐서플로우 자료가 많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파이토치로 넘어가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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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여기 있는데 그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보다 2.5배 빠르다고 막 이 사람이 되게 까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 슬림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나오는 속도랑 파이토치로 돌렸을 때 나오는 속도 트레이닝 그 걸리는 시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텐서플로우는 그래프를 만들고 정의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돌릴 때 그 세션 안에서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따로 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파이토치는 그 정의함과 동시에 이게 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그 정해진 그래프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파이토치는 이렇게 그래프를 뗐다가 붙였다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뭐 사용자는 텐서플로우가 더 많고 파이토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파이토치는 그 포럼이 있는데 파이토치 포럼이라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개발자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그 초반에는 개발자들이 많이 달아주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달려서 서로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이렇게 달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 올리시면은 뭐 궁금한 점 같은 걸 해결할 수 있고, 네, 있는
저희 나라에 있는 커뮤니티는 텐서플로우 코리아랑 파이토치 코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이토치 코리아 만든 거는 처음에 쓰려는데 막막해가지고 물어보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또 그 안드레 카파시라고 되게 유명한 CS231엔 스탠포드 강의자인데 파이토치 쓰고 났더니 뭐 몇 달 쓰고 났더니 그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작년이거든요. 2017년 5월인데 네, 아무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를 설명드리면은 우선 뭐 파이썬을 설치하고요. 아나콘다로 대신해도 되고 네, 그리고 GPU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하고 쿠다 설치하시고 네, 쿠다를 설명드리면은 그 GPU를 그냥 그래픽 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범용으로 쓸 수 있게 바꿔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CUDN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쿠다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뉴럴 네트워크에 특화되게 연산을 바꾼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기준으로 파이토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치를 하시고 파이토치를 설치하시면은 GPU를 사용해서 파이토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했던 건데요. 네. 제가 콘다로 안 하고 그냥 PIP로 막 했을 때 막 터지고 사라지고 막 그랬던 게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제 설치하는 자료는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토치에 있는 패키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 저기보다 여기 게 더 최근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텐서, 그 매트릭스는 뭐 2차원이지만 3차원 이상부터는 다 텐서라고 부르는데 네, 요 텐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NN이 있는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 뭐 펑셔널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옵티마이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동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할 때 더 최적화하게 디스트리뷰션 해서 네, 학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다 같은 경우에 GPU 관련된 거에 들어있고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고 나온 이미지 저장하거나 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모델들 있잖아요. VGG 같은 뭐 인셉션, 뭐 레즈넷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불러와서 뭐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껍질채로 가져와서 그냥 새롭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N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토치로 되면은 어떤 디바이스,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에 올리기 힘든데 그쪽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토치비전도 원래 여기 안에 있었는데 분리가 됐거든요. 토치비전 안에 보시면은 이미지 폴더라고 데이터 로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폴더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어떤 디렉토리 안에 클래스별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각각 이미지들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라벨링 돼서 불러올 수 있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안에 뭐 엠니스나 MS 코코, 엘선, 이미지넷 등등의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모델 안에는 아까 모델주 안에 있던 애들이 옮겨갔는데 뭐 알렉스넷, 비지지넷, 스퀴즈넷, 댄스넷 등등 엄청 유명한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안에는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저희가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하잖아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할 때. 그래서 뭐 스케일 할 수도 있고 랜덤 크롭 할 수 있고 노멀라이즈나 플립 등등 이런 쓸만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치비전 유틸에는 이미지 저장이랑 막 그런 함수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넘파이를 사용했을 때랑 텐서플로우 사용했을 때랑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 전체적 그냥 연산은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x 곱하기 y 플러스 z고 뭐 그레디언트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역전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돌리면은 뭐 GPU에서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GPU 버전으로 짰는데 지금 CPU밖에 없어서 이걸로 돌릴게요. 돌리면은 사실 텐서플로우는 이
제가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것도 플레이스홀더라는 개념이 되게 그냥 비어있는 그릇 느낌인데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하고 계산해야 되는 값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세션에서 이 값들을 피드해서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토치에서는 이렇게 그냥 연산 그래프가 있고 그냥 그래프 마지막 단에서 백워드를 하면은 그냥 그레디언트 계산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차이는 한 요런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파이토치가 더 심플하다고 생각됩니다. 걸리는 시간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0.09초 정도 나오고 0.01초 정도 나오는데 지금 CPU로 돌렸을 때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도 토치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텐서를 사용하는 기본 함수들을 그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걸 직접 뭐 해보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중에 모델을 직접 짜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할 때는 혹시 설치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설치 다 하셨으면 네,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네, 토치 먼저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은 네, 2x3의 형태를 가지는 랜덤 넘버의 텐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플로트 텐서로 생성되게 되어 있고 이거의 타입을 바꾸는 거는 또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랜덤 넘버, 랜덤 노멀에서 뽑아내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덤 퍼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 함수도 있고 그리고 토치점 제로스 하면은 이 형태로 0으로 채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치점 원스 하면은 1로 채워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냥 포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에 시작해서 3까지 가는데 스텝은 0.5로 줘서 이렇게 그냥 텐서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타입을 그냥 이렇게 네, 생성할 때 그냥 여기 빼고 그냥 텐서를 하면은 플로트 텐서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이즈가 2,3짜리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로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2,3인데 여기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형태가 들어가는 걸로 다르고요. 그리고 타입을 바꿀 때는 이렇게 typeas라는 함수가 있는데 뒤에 어떤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플로트 텐서였던 게 다음번에는 인트 텐서로 바꾼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더블로 쓰고 싶으시면은 더블로 바꾸셔도 되고 뭐 인트로 쓰고 싶으시면 인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치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넘파이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가 많은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ND 어레이를 요 형태로 만들고 뭐 요 값을 넣었다고 치면은 그 토치.from numpy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기 안에 numpy 어레이, ND 어레이를 전달해 주시면은 이렇게 토치 텐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변할 때는 롱 텐서로 가져오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치 텐서에서 numpy로 바꿀 때는 그냥 .numpy 하면은 그냥 numpy ND 어레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CPU에서 사용하던 텐서를 GPU에 올릴 때는 .cud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GPU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저희가 만약에 GPU를 8개 가지고 있다고 치면 0에서 7까지 인덱스를 넣어주면 몇 번 GPU에 올릴지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번 GPU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GPU에 있는 그 텐서를 다시 내릴 때는 .cpu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시면은 CUDA 플로트 텐서에서 그냥 플로트 텐서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size라는 함수가 엄청 유용한데 그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다 보면은 연산 끝나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때는 size 함수를 불러주시면은 이게 형태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건 사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어떤 텐서가 있을 때 그 사이즈, 점 사이즈 하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런 텐서를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뭐 인덱스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덱스 값을 줘서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고르게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파이썬에서 쓰던 것처럼 근데 인덱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자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요 값들에 대해서 요 마스크를 입혀서 여기 1이 있는 곳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이닝 하는 같은 경우에는 concatenate 함수가 있는데 이름이 cat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인자 넣어주고 어떤 디멘션으로 합칠지 이렇게 해주면은 네, 마음대로 합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디멘션 0으로 합쳤을 때는 요 밑으로 붙고 1로 했을 때는 옆으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디멘션으로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슬라이싱 같은 경우도 네, 청크로 몇 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도 있고, 네, 스플릿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멘션 안에 길이가 1짜리인 부분들을 그냥 쫙 압축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by 1by 3by 1by 4짜리 거를 스퀴즈 해보면은 13, 4 이렇게 줄어듭니다. 언스퀴즈도 있는데 언스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맨 앞에 디멘션에 1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언스퀴즈 디멘션 1 해주면 이렇게 앞에 디멘션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네, 이 텐서가 처음에 그냥 랜덤 값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걔네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콘스턴트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싶을 때는 그 토치 뉴럴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제이션 쪽에서 불러와서 네, 이닛 유니폼 같은 걸 사용해서 이 플로트 텐서를 네, 0에서 1 사이 값, 0에서 9로 네,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부분이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니셜라이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토치.add라는 게 있지만 사실 그냥 더하기 그냥 저희가 쓰던 대로 그냥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더하고 빼기도 다 브로드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멀티플리케이션도 다 똑같고요. 그리고 뭐 파워 같은 것도 네, 저희가 쓰던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제곱하는 부분도 토치.power라는 함수가 있지만 그냥 파이서닉하게 그냥 제곱을 해주면 그대로 연산이 됩니다. 뭐 엑스포넨셜도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로그나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함수도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학습할 때는 배치 기준으로 하는데 배치 쪽은 연산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빼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부분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부분 보시면은 여기 뒤에 부분만 연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10 부분은 무시되고 3, 4, 4, 5 해서 여기 지워지고 3, 5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프로덕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T를 하면은 그냥 2차원 매트릭스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는 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토치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디멘션을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벡터 이런 것도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거는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쓰다가 이런 함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